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입니다. 광복절 하루 쉬고 오늘 시장을 맞이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악재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빠진 종목들을 보면 한 2,000 종목 이상이 오늘 하락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른 섹터를 좀 보니까 초전도체 말고는 상승한 섹터를 좀 뚜렷한 상승세 섹터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또 줄선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향후 전략, 지금 미리 잡아보면 좋을 종목들, 좋은 섹터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복절로 하루 휴장을 했는데 그 전날 미국에서는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안에 마이크론과 이제 엔비디아의 급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하루 쉬다 보니까 반도체의 그 호재가 고스란히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더 반영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고요.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히려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잠깐의 조정일지 반도체와 엔터테인먼트 탑3 가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8월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 있는 내일장 공략주도 이어집니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와 반도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임민소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림의 임민수입니다. 줄 서는 종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톡에서 반도체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가 전방산업 부진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하에 속속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급이 수요를 앞서가면서 가동률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반기 전망도 암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HBM 관련주, GPU 관련주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터주 이야기도 잠깐 짚어볼 텐데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분기 엔터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주일째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엔터주는 어떨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줄 서는 종목 시작합니다. 네, 줄선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줄선 종목 줄 세워 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떤 동력을 잃은 시장이 아닐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뭔가 어떤 유력 상승할 섹터를 미리 찾는 게 유의미한가라고 의심까지 들 정도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일단은 경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금 비중을 한 20%, 30% 정도까지도 이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자체가 없어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서 하방 경직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또다시 또 급격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설마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안 좋고 또 부양 대책 자체도 너무나 부양책 자체가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위험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건 맞다. 그리고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얼마만큼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게 되면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경기 부양 대책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전체가 디폴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는 분명히 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겠고, 하지만 중국이 좀 더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리면서 중국 증시, 중국 경제가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중국 증시, 중국 경기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고, 일단 지금은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장세는 일단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빠졌다 그래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또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더 관망하면서 기회를 잡는, 그러면서 조금씩 짧게 끊어치는 그런 방망이를 짧게 잡고 끊어치는 그런 매매 전략 정도로 펼쳐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한 구간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그래도 한교수 매니저님 어느 정도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향후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라는 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좀 합니다. 네. 요거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증시 차트, 월봉 차트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6년, 2007년에 경쟁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이렇게 큰 시세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중국 경제는 장기간 동안에 쉬어가는 과정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 구간도 최근에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그 경기 부양,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을 다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디폴트가 들어가고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들어간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엔 최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는 짧게는 3,000,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2,800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중국 증시는 거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정말 크게 부각이 된다 치더라도 그 충격은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2,500선, 2,525선 였죠. 지금 2,500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최대로 2,40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지수가 이제 바닥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가 현실화되고 중국발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빠지더라도 최대 뭐 2,400에서 2,450 정도, 요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가 뭐 장기적으로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고 대폭락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악으로 보더라도 2,400에서 2,450 정도, 그리고 이제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2,450에서 2,50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좀 내놓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면 얼마나 힘들길래 또 부양책까지 나왔나 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또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미국에서 생각할 한번 수도 그랬으니까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진 매니저님? 저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금리가 갔을 때는 2007년도 뭐 초반 후반, 2006년도 후반이 5.25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주식시장에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국채가 수익률이 뭐 4%, 5%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불안 요소로 나는 차라리 뭐 주식보다 뭐 국채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5.25였을 때 2007년도에는 미국채가 한 4.3에서 5.3 정도 10년물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 레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7년도에 이제 미국 10년물이 4.3에서 5.3 정도 유지를 할 때 그 한국 증시가 큰 폭의 이제 주가 눌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5년 동안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니까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미국 10년물이 한 4.16, 4.18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증시는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난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점은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네. 글로벌 이제 월간 데이터인데 차트로 좀 보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좀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서 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가 돌리지 못하면 아무리 이제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이라도 테마를 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수급이 좀 크게 들어와 주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닥 좋지는 않다. 이런 시장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승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좀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보다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지수 레벨이 글로벌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연코 딱 미국만 보겠다보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줄선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섹터는 반도체와 엔터 이 두 가지 섹터입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어디를 선택해 주셨나요, 오늘? 일단 저는 반도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가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게 이제 좀 단기 이제 고점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제약회가 실적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네. 엔터주들은 그동안 그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폭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런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꺾여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 호재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이제 붙여버립니다. 또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또 그렇게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만약에 지수가 또 더 한번 꺾이게 되면 올랐던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반도체 종목 sek터를 선택을 한 이유는 엔터주들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반도체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도 아직까지 살아나는 주심들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고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올 때는 역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이고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주어질 때 나는 어떤 종목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종목 정도로 몇 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발굴해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의 하락세가 시작되기보다는 지금 같은 조정 장세에서 반도체 밑에서 좀 담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선택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어디 선택해 주셨나요? 저도 반도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반도체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또 K 증시도 살아나겠죠. 오늘 네. 반도체 탑3가 될 것 같습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각각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3위에는 심택이 나왔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3위에는 두산테스나 있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심택 지금 단기 박스권으로도 현재 위치는 괜찮아 보이네요. 위치도 일단 괜찮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주가가 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올라가는 주가 상승을 땡기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심택 말고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들을 압축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일단 많이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또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심택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반등도 굉장히 약했던 맞아요. 종목이지만 그러나 업황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날 때는 그만큼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적 대비 퍼가 3배밖에 안 됐던 그런 종목이 있죠. 그만큼 이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적은 일단 적자가 1분기에 비해 좀 줄었고 매출이 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한 대표적인 PCB가 돼주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업종이라든가 IT 업황만 좀 살아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정도 선에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또 내년 정도는 늦어도 내년 정도는 업황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재고가 다시 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언제 살아나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에 의해서 중국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좀 더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또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행객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또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에 기가 막힌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보시기 바라고 분명한 것은 IT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IT 업황, 반도체 업황에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걸 보시고 우리 심텍 같은 종목은 길게 보시고 그런 포인트만 잡으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텍 이제 아까 앞서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영업 적자가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00억 가량 축소가 됐는데 지금 위치가 최바닥을 찍고 축소를 했으니까 바닥을 찍고 가는 구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실적 더 확인할 게 남아 있나요?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는 찍은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바닥을 네. 좀 찍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한 25,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과거 이제 바닥을 찍었죠.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이제 박스권의 상단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가격 정도. 대체로 보면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선에서 좀 더 기어가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업황이 살아나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좀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강력한 반등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천천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 이야기 3위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3위 종목 두산테스나 볼 텐데요. 오늘 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맞아요. 8%나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른 거는 맞나요, 오늘?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제가 오늘 줄 서는 종목으로 키워드를 뽑은 거는 네. 지금 주가가 핫한 반도체 주거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주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게 모건 스탠리가 컨센서스를 굉장히 높여놔서 이것보다 또 떨어지면은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도 8월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너무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면 최근에 좀 이슈 있고 핫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오늘은 선정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분기에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뭐 이런 쪽의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기업이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건 이미지 센서 향으로 매출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나 이런 국내 대형 업체로부터 매출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비메모리 중에서도 좀 신성장에 가까운 업종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점점 미세화하는 쪽에 대한 부분이 점점 부각이 좀 덜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패키징을 한다거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기업이 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오사트 기업한테 외주 물량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주가 차트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한번 공략주로 가져왔다가 약간 힘들었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다시 강세에 달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뭐 장기적인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를 굳이 보셔야 된다면 좀 이슈 있거나 뭐 신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유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반도체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 힘든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나중에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좀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상치가 4.4인데 네. 3.7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3분기가 7, 8, 9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7월은 일단 안 좋다. 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국향 매출 비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8, 9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 그거는 가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출발은 좋지가 않고 글로벌 증시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건 항상 늦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레벨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3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각각 반도체 내에서 2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2위는 레이저셀이 나왔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2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 2위 종목 레이저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소형 종목인데요. 그렇죠. 오늘 지금 뭐 반도체 종목을 압축을 하면서 좋은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조정 장세가 났을 때 뭐 한미반도체 오늘 올랐고 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도 올랐고 뭐 또 HPSP 같은 종목들도 조정 덜 받고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은 일단 역시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곧바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른 종목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크고요. 또 나중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이 먼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못 올랐고 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조정폭도 컸고 이런 게 오히려 매집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레이저셀을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은 HBM입니다. 그러니까 디램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쪽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고대포 메모리 HBM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BM과 관련된 이들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분명히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보시는 게 정답이다. 걔네들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빠르고 많이 갈 수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은 이제 칩과 이제 PCB 기판을 이제 패키징할 때 쓰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장비들 중에서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본딩 장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개별로 PCB라든가 반도체 칩을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씁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 바로 이제 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칩과 그다음에 이제 PCB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바탕으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시장 중심에 와 있고 시장 중심에 와 있는 상태에서 HBM을 중심으로 이 본딩 장비 쪽에서 이 레이저를 바탕으로 한 이 장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HBM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의 제품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본딩 장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뭐 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비를 패키징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를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타 이제 레이저 패킹 업체들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얘는 주가 거의 못 올랐고 최근에 그나마 좀 오르려고 하다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꺾였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올라갔다가 갈만하니까 시장이 꺾여가지고 밀린 겁니다. 이런 종목이 나중에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본질과 성장 가치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됐고 시장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엑기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이 종목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서 뭐 매집 전략이라든가 중장기로 보실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레이저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2위 이수페타시스. 여기는 MLB 관련해가지고 세계 점유율 2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대장하면은 항상 오르는 종목이라서 네. 굉장히 주가가 핫한 종목이라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유망으로 가지고 왔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상한가 2부에서도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은 AI 가속기용 MLB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투자 포인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층수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마진의 제품이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엔비디아 하면은 또 오르는 종목이고 만약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월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컨센서스를 정말 상회한다. 하면 이 종목이 안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기업들, 동종업계 기업들 대비해서도 뭐 매출액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기파업체 주가들 보이는데 여기 또 심텍도 보이네요. 글로벌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도 좋은 기업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또 투자 포인트 하나는요. 가동률이 지금같이 안 좋은 시점에서도 10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이제 사랑을 좀 많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세가 좀 나왔다가 주가가 눌렸는데 계속해서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망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엔비디아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제 우리나라가 어제 쉬었잖아요, 시장에. 근데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갔어가지고 오늘 이수페타시스 기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랑 엔비디아의 커플링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이제 중대형주 종목들이 대다수 좀 무거워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방이 좀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일당일 또 거래가 쏠리면 강하게 또 상승 나와주는 종목들이 또 한미반도체나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게 핫한 반도체주인 만큼 핫한 종목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깜짝 이벤트가 나오면 이 종목이 또 깜짝 올라갈 수 그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벤트 전략에서도 통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반도체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대망의 1위입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1위에는 SK하이닉스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1위에는 파두 있습니다. 네, 한 교수 매니저님 SK하이닉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나 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호재는 하이닉스만 일단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받을 수밖에 일단 없는 것으로 저도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워낙에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회사가 지금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단 SK 하이닉스를 제가 1위로 가지고 온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커지게 되게 되면 역시 하이닉스의 수혜의 폭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거기다가 HBM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나중에 뭐 올해 연말 내년 정도에서 뭐 디램 가격까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뭐 일단 등치 큰 종목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지금 당장은 디램 업황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모건스탠리라든가 이제 UBS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의 가장 큰 수혜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강세가 상당히 강했었고 엔비디아의 HBM3와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은 역시 이제 가장 큰 수혜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보다도 HBM을 먼저 만들어냈고 또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HBM 쪽에서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죠. 바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HBM 쪽에서 기술력은 제가 봐도 삼성전자 쪽보다는 조금 더 SK 하이닉스 쪽이 우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좀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역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 HBM 시장을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무려 95%면 거의 뭐 독점이죠. 독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HBM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 폭은 커지고 있고 기존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세는 과거의 뭐 업황 회복 때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과거의 디램과 낸드만 보시면 안 되고 HBM과 HBM3를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 정도에 정말 디램과 낸드 프레시 시장 자체가 같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세는 뭐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조정장이 나오고 나서 조정장이 끝나는 무렵 쪽에서는 분명히 반도체는 보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 과거에 무거웠다라는 그런 인식을 벗어 던지시고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장세를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가볍게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공통적인 얘기는 일단은 시장이 좋아져야 반도체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1위로 SK 하이닉스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파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상장을 했었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상한가까지 갔었죠. 네, 파도가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가가. 그 뜨거운 종목을 제가 오늘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요즘엔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기간 안에 뭐 50% 이상 수익을 주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뭐 이틀 동안 뭐 50% 이상 올라버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상장한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인데 성장하기 시작한 지 10년 미만의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갈 때 매출이 10배가 올랐거든요. 물론 금액 단위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성장성이 엄청난데 이 기업이 서버용 SSD 관련돼 가지고 컨트롤러를 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SD 컨트롤러는 SSD를 서버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핵심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핵심 부품이냐면 SSD가 이 낸드의 그런 반도체를 좀 개질해가지고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은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낸드 같은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 원래 이게 휘발성이잖아요. 그 부분을 막아주는 컨트롤러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품,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기업이 미국의 그 어떤 기업들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국내 S사 하면은 삼성이 떠오르는데 국내 S사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뭐 시가총액 60조가 넘는 기업들보다 이 기업의 SSD 컨트롤러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매출 6천억, 7천억 이상 캐파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핫한 부분이고요. 저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오늘 급등했다가 좀 눌리기도 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도를 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50% 올랐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미국의 뭐 60조가 넘는 기업,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SSD 컨트롤러 성능이 좋은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고객사로 글로벌 고객사로 메타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의 SSD 컨트롤러를 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뭐 지금 주가 선에서도 급등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17% 급등했다가 주가가 눌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가 쏟아지면 관심이 쏟아지면 이런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1위 종목 파두까지 확인해 봤고요. 줄선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내일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개인 순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한규수 매니저 무려 수익률이 9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있고요.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1위와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1위에는 Y 대비 76% 보여주고 있고요. 2위 마녀공장은 27%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휴메딕스가 7%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트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현재 5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대덕전자,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한올바이오파마, HPSP까지 있습니다. 다음 3위 매니저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내에는 2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반면에 호텔신라 현재 플러스 2%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위 매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이고요. 포트 내에는 3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ALT는 보합선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선진뷰티사이언스 있습니다. 다음은 9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포트 내에는 2종목이 담겨져 있죠. 아프리카TV도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필에너지도 현재 4.95%로 5%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 내에 담았던 종목들 보면 모두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볼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90%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상한가 2부에서는 이제 2달 연속 100%가 더 나올 것 같은 이 기대감도 좀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하다못해 필에너지까지 저점을 잡고 올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방어적인 전략으로 이제 전환한 게 일단 수익을 좀 잘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방망이로 너무 길게 잡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뭐 수익 났던 것도 뱉어낼 수도 있고 또 길게 보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맥점을 잘 잡고 여기서 조금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유리한 전략이고요. 또 워낙에 종목군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많다 보니까 종목군들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제법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길게 가지 말고 지금 시장에 맞춰서 일단 단기 매매하다가 기회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필에너지는 일단 마셨듯이 신규 상장됐고 워낙에 많이 빠졌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유해서 물량이 풀려가지고 밀렸던 부분들인데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매수 단가를 좀 낮췄는데 역시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플러스로 반전됐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난 건데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3일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고 악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반등은 아직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급격한 반등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고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 아직은 뭐 매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간다고 한다면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의 피레나츠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어떤 종목 하나 일단 집어서 리뷰를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LS 일렉트릭을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요, 실적주가 주가가 좀 안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이니까 조금 더 이 종목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 시장 이길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제 종목 공략주의 한 줄 힌트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기업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희 힌트는 차량용 칩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글로벌 마케팅 기업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 이것도 지금 이번 달 전략과 유효하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인데 일단 종목 스타일 자체가 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길게 보게 되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긴데 바닥이니까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인데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되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요. 자, 종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이죠. 뭐 말 그대로 마케팅 업체입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마케팅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국한된 그런 사업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무거웠던 그런 느낌들도 있었던 종목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퍼 자체가 10배 정도에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주주가 삼성전자고 또 해외 사업 비중이 무려 8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주가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고개를 바닥을 찍고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중기적으로 있다라는 점도 네.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퍼가 한 10배 정도의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12개월 선행 PR 자체가 이제 10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됐고, 지난 2022년 퍼가 한 1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정도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저평가된 상태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친 상태인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대선이 있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제일기획 같은 종목은 이미 주가가 충분하게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점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가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갖고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그리고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 갔다가 약간 이제 횡보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횡보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 19,180원입니다. 주가 오늘 강밥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내일도 장중에는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매수가는 조금 낮춰서 19,000원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25,500원 정도까지 일단 작게 됐습니다. 200일 평선이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거로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는 제일기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차량용 칩스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텔레칩스인데요. 오늘 정말 파두를 할까, 초전도체를 할까, 진짜 하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이 수익률을 좀 급하게 좀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많은 종목을 고민하다가 네. 정말 많이 고민했다는 게 보여지시죠? 네. 고민하다가 이 신성장하는 반도체 주 텔레칩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텔레칩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요즘에 또 신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이 파두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두 다음은 저는 텔레칩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이 팹리스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 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실적과 실력을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NXP라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한 17조 정도 나오는데 그 기업보다 텔레칩스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텔레칩스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어요. 고객사한테 맞게. 뭐 아우디면 아우디, 뭐 벤츠면 벤츠에 맞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뭐 NXP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은 그래도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중소형 종목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가볍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주들과는 다릅니다. 주가가 많이 조정받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 이제 오늘 종가보다 살짝 눌린 19,000원 잡고요. 1차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7,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목표가 21,5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보면은 여기는 반도체 업황하고 좀 다르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텔레칩스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자동차 섹터와 좀 연동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자동차 섹터보다도 차량용 반도체가 그동안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 이 차량용 반도체가 그래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밀려들었던 거를 지금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잘 나온 거라서 자동차 업종과는 주가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모아서 올라가고 있는 텔레칩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한규수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역시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외에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같이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가, 매매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제가 한번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릴 거고요. 매매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번 조정 장세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에 넣어둘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이제 무방을 드릴 때마다 제가 하나씩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빨리 좋아지는 장은 아닙니다만 길게 보게 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무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노하우 한번 가져가시기 바라고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3시 50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촬영을 해놨고요. 내일 무료 방송은 장이 마감하고 오후 6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수익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쫙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료 방송에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방송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 6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한가 2부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